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데뷔 예정자한테 갑질이랑 협박을 했다고 논란이 터진 몽상컴퍼니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블랙기업 논란이 터졌어요. 하나비가 심의로 가는 것으로 화제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심의로 안 간다고 사장이 직접 방송을 켜가지고 어그로 오지게 끌면서 사장이 직접 소속 버튜버들한테 낙수 준 걸로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몽상컴퍼니라는 회사거든. 그쵸? 근데 이 몽상컴퍼니가 버튜버 데뷔 예정자한테 폭언, 갑질, 협박을 하면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공론화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쵸? 자, 일단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일단 이 몽상이 오로라 프로젝트를 인수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 전에 오로라 4기생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데뷔 예정이던 코로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합병 후에 몽상이랑 계약을 했는데 이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약 해지 통보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사측은 코로에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약금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이 지경이 되니까 코로가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켜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MZ세대인 코로가 사장한테 들이박은 겁니다. 일단 이미 오로라에서 합격해가지고 데뷔 준비 중이던 코로였는데 회사가 흡수합병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기 가치를 몽상한테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합격한 거는 오로라지 몽상이 아닌데 오로라가 합병이 돼버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흔들리게 된 거란 말이야. 그쵸? 게다가 오로라에서 데뷔 준비에 관한 이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몽상에서 이제 데뷔 예정자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너 한번 방송해봐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방송하는 모습을 좀 보자 이렇게 시켜본 거야. 그쵸? 근데 이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이 뜬금없이 쳐하라고 했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방송 끝나고 피드백을 이거는 보는 게 시간 낭비다 이딴 소리 해버린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몽상 대표가 딜을 오지게 박았대. 그래가지고 그거에 긁힌 코로가 아니 무슨 이딴 게 무슨 피드백이냐 이러면서 이 연습 과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이래버린 거야. 그쵸? 그런데 이지랄 하니까 속 좁은 한남 사장이 MG가 되드니까 그거에 제대로 긁혀가지고 아 그만두고 싶나 보네. 오케이 그만두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저런 일이 있은 후에 코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했겠지. 물론 뭐 직접 만난 것도 아닙니다. 방송하고 피드백으로 멘탈 탈탈 털리고 나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야. 자려고 누우니까 침대 위에서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이거는 따져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장문에 카톡을 보내요. 그러면서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송 준비에 관한 피드백이라 치고 받은 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요.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요. 해가지고 들이박은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들이박아가지고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쵸? 솔직히 데뷔하고 싶었으면 열심히 하겠다 하고 대가리 박는 게 맞긴 했거든. 그쵸? 왜냐면 코로도 뭐 방송 경험도 없고 뭐 하나 증명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쵸? 그냥 대가리 박고 존나 열심히 하겠다 알려주면 고치겠다 이렇게 버텼으면 데뷔가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자기를 뽑은 사장도 아니고 합병한 회사 사장한테 들이박은 거란 말이야. 그쵸? 당연히 몽상 사장 새끼도 지가 뽑은 거 아니라서 마음에 존나 안 드는데 되드니까 그냥 해고시킨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웃긴 거는 몽상에서 해고를 시켰는데 위약금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첫 잘라놓고 뜬금없이 코로한테 위약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게 개씨박질인 게 987만 원을 청구를 했대. 그러면서 그 900만 원에 가까운 위약금에 500만 원이 비밀유지 계약 위반에 의한 위약금이라고 적어놔요. 그쵸? 근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7일 내에 입금을 안 하면은 3천만 원으로 청구를 할 거래. 이렇게 협박질을 한 거야. 컴퓨터도 지원 안 해줬고 컴퓨터도 사비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나 병신 같은 게 위약금을 지 멋대로 뭐 설정을 하고 500만 원이 어떻게 7일 만에 3천만 원이 되냐. 아니 사나머지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자, 일단 몽상이 개 역겨운 이유는 이런 식으로 위약금이라고 500만 원 7일 내에 입금 안 하면 3천만 원으로 요구하겠다 이제 하는 것부터가 범죄예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사회 초년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애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갑질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위약금은
X라고 앉았네. 이거는 그냥 얘가 존나 마음에 안 드니까 보복성으로 협박질 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실제로 일본에서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애 해고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위약금 청구했다가 법정까지 가가지고 무죄 난 경우 존나 많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블랙 기업으로 난리 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약금 500만 원, 3천만 원 요구한 이 새끼는 사실 정상은 아니긴 해요.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 몽상 측에 말도 안 되는 협박질에 코로가 바로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새끼인 줄 알고 협박질 쳐하다가 변호사 통해가지고 내용 증명 쳐보내니까 그제서야 이 몽상 측에서 아가리를 꾹 담은 거야. 한 달 넘게 대답이 없었대. 그러다가 이제 공론화 되고 난리가 나니까 그제서야 방송 켜가지고 해명이랍시고 해명 방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몽상 컴퍼니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가 나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회사 측의 발언은 또 달라. 아닌데?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건데? 이래버린 거야. 그쵸? 그러면서 막 코로가 자기가 직접 들었다고 하는 협박, 조롱 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제가 선동과 날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뭐 내용 증명에 답장 안 한 거? 그거 어차피 민사 들어왔는데 뭘 내용 증명까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일부러 대답 안 한 건데? 이래버려요. 그쵸? 얼척이가 없는 개소리 하고 있죠. 3천만 원 위약금 요구한 거? 그거는 맞대. 7일 내에 입금하면 500만 원만 받을 것이고 7일 내에 입금 안 하면 3천만 원 받을 거래. 그러면서 뭐 내가 외모를 비하했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외모 비하를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일단 기분 상한 한여가 들이박은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회사가 자기 기분 안 맞춰주니까 계약 해지하는데 위약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대. 이거는 몽상 사장 피셜입니다. 그랬더니 사측이 얼커니 잘 걸렸다. 너 계약 해지다 해버린 거야. 너가 먼저 한다고 했다. 이러면서 도장 쾅쾅 찍어가지고 계약 해지 해버린 거야. 그쵸? 근데 이 코로가 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나니까 위약금 금액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900만 원을 내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 데뷔하고 싶은데요? 한 겁니다. 그쵸? 근데 이미 코로 할 때 기분 상할 대로 상한 몽상은 아닌데? 네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건데? 낙장 불입인데? 이래가지고 물리기 없다 해가지고 밀어붙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일단 코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사건을 자기 유리하게 조작한 뒤에 공론화 시켰고 뭐 이런 것들은 한여들한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 스시녀들도 이런 식으로 공론화 할 때는 자기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아가리 털다가 반박 당해가지고 버릇 타는 경우가 많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코로 또한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골라가지고 선동과 날조 엄프를 했다는 점이고 회사 측에서도 말도 안 되는 위약금 500, 3천만 원 쳐부르면서 이제 개지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쵸? 근데 뭐 사측에서는 코로 같은 애를 사전에 걸러서 줬고 코로 입장에서는 뭐 됐지만은 위약금 3천만 원까지는 안 물어도 된다는 점이 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작된 모델링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일단 코로가 데뷔를 위해 가지고 제작 중이던 모델링은 자신의 디자인 원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로가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델링이랑 설정을 그대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거는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관해 가지고 사측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이것도 존나 웃겨. 사측이 그거는 모르겠고 그거는 일러레랑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는 우리가 돈 내고 만든 거기 때문에 쓸 거다. 이래버린 거야. 어쨌든 뭐 이전에 이제 사측에서 주장하는 비밀 유지 조항의 이제 위반이랑은 별개로 요렇게 캐릭터 디자인 원화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비밀 유지 조항 위반은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가 이렇게 터트려 버린 걸로 인해 가지고 저 모델링은 사실상 코로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쵸? 하지만은 이제 모델링 제작이
회사의 자본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책임은 엄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밀 유지 조항이랑은 별개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위약금은 발생할 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어쨌든 언제나 양쪽의 말을 들어보기는 봐야 돼요. 그쵸? 여자가 피해 사실 주장할 때는 언제나 자기가 유리하게 내용을 각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피해 사실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여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쵸?